이 SNS의 글을 읽으면서 가장 침통하고 가장 열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수 정치, 썩어 빠진 정치 깔끔하게 썰어주는 아재TV 마산아재입니다. 근데 지난 11월 13일은요 전태일 열사의 50주기 기념일이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50주기 기념일에 대한민국의 현직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요 본인의 SNS 계정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전쟁통에 만들어졌습니다. 주변 선진국의 법을 갖다 놓고 베껴 1일 8시간 근로를 채택했습니다. 조금의 일거리라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절박했던 시절에 현실과 철저히 괴리된 법을 만듦으로써 아예 실효성이 배제된 것이지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일거리만 준다면 근로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근로희망자들이 새벽마다 공장 문 앞에 줄을 길게 설 정도였으니까요. 선량하고 반듯한 젊은이 전태일로서는 근로기준법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비참한 근로조건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저는 그 죽음의 책임이 대부분 당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 글을 쓰신 분이요 저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님이십니다. 윤희숙. 본인이 실제로는 수많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 임대인이면서 본인이 임차인인 것만 강조를 하면서 국민을 속인 저 윤희숙 국민의힘에 제가요 지금 이 정치와 정치인을 비판하는 이 정치 유튜브를 하면서 170여 개가 넘는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윤희숙이 쓴 이 SNS의 글을 읽으면서 가장 침통하고 가장 열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윤희숙의 이 글은요 1970년대는 누구나 먹고 살기 어려웠던 이런 시절이었으니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이 노동자들 또한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주 80시간 이상 이렇게 중노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주 80시간 이상 중노동을 해도 겨우겨우 목구멍에 풀칠할 정도의 이 저임금을 받아가던 것 이것 또한 당연한 시절이었어. 그리고 이 먼지 구덩이 먼지가 풀풀 날리는 이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해도 환풍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는 것 또한 당연한 거야.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폐병에 걸리고 그리고 죽음이 되어서 나가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사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 또한 당연한 거야. 그때 현실은 바로 이게 현실이야. 그런데 이런 현실과 맞지 않은 선진국의 이 근로기준법을 가져가 와서 정책을 수행을 했던 이게 문제지. 바로 근로기준법이 문제인 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태일 열사가 이렇게 문제 많고 비현실적인 이런 근로기준법을 준수를 하라고 외치다가 분신을 하신 것인데 만일에 이 1970년 이때 당시에 근로기준법이 없었다면 전태일 열사는 분신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이런 논리입니다. 네, 이 윤희숙의 논리대로 1970년대 현실에 맞는 근로기준법이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노동시간 사업주 마음대로 사업주가 부려먹고 싶을 만큼 부려먹을 수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 임금 또한 사업주 마음대로 사업주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돼. 사업주가 주는 대로 노동자는 받아가야 된다. 그리고 작업환경 이것 역시도 사업주 꼴리는 대로 뭐 작업환경이 열악을 하든 좋든 이것도 사업주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산업재해 만일에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은 이것 역시 사업주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노동자가 그 모든 책임을 진다. 1970년대 현실에 맞는 근로기준법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윤희숙의 논리대로라면요. 그런데요, 지금 202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요, 현실에 맞는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노동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면은 역시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일반 서민과 노동자들을 대변을 해줘야 된 이 현직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이 발언들이고 생각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우라가 치솟아 오릅니다. 어떻게 이런 시각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까? 윤희숙 씨.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 옷을 사주기 위해 가지고 옷가게에 데려가서 옷을 골라서 입힐 때, 옷을 사줄 때 딱 맞는 치수의 옷을 사주지를 않습니다. 보통 한 치수 내지 두 치수 큰 옷을 사주죠. 왜? 앞으로 더 클 거니까. 1년 후, 2년 후 장래, 미래를 보기 때문에 한 치수 내지는 두 치수를 크게 사입힙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요, 한 치수 내지 두 치수의 옷을 입으면은 맞지 않죠. 자녀 입장에서는 맞지 않으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불편하죠.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은요, 본인 몸에 딱 맞는 그런 옷이 됩니다. 바로 이 정치나 정책도요, 바로 이 논리입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후, 2년 후, 길게는 5년 후를 보고요, 정책도 만들고 입법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딱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하나만 보고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부동산 3법 이런 것도 지금 되도 않는 그런 논리로 당신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과거에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주 5일 근무제가 도입이 될 때에도 당신들은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망했습니까? 물론 이러한 법들이 도입이 되던 이 초창기에는요, 힘들었죠. 왜? 그때 당시에는 맞는 옷이 아니었으니까. 한 치수, 두 치수 큰 옷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우리에게 맞는 옷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 그리고 노동 정책, 이러한 것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한 치수, 두 치수의 큰 옷입니다. 당연히 불편하겠죠, 지금 당장은. 그런데 이 역시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맞는 옷으로 맞추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국민의 짐 당신들과 같이 이렇게 중간에 회방을 놓고 방에 놓고 이 모략을 하고 이런 것들만 없으면은 더욱더 빨리 우리는 성장을 해서 이 모든 옷들이요, 우리에게 맞는 시점이 하루라도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 한치 눈앞만 보지 마시고 먼 미래를 보시고 정치를 하시고 정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발 방해 해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뒷다리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아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서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